호주대학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호주대학 랭킹 제6편 IT 분야입니다. 자, 호주 IT 전공한다면 어느 대학으로 가야 할까?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이거 시리즈물이니까 꼭 1편을 참조하셔서 어떤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지 참고를 한번 하시고요. 자, IT 분야의 기술심사 요건부터 한번 볼게요. 모든 호주 기술 이민, 점수제 이민은 기술심사라는 걸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수제 이민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요즘은 취업 이민도 점점 이 기술심사를 요구하는 추세거든요. 이 기술심사를 요구하는 게 뭐 지난 편에 말씀드렸던 교육학이나 엔지니어링 분야하고 좀 다르게 이 IT 분야는 졸업하고 PY라는 걸 1년 하거나 혹은 1년 경력을 하면 비로소 기술심사가 통과돼요. 그러니까 졸업 이후에요. 그러니까 추가 1년이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 IT를 공부하는 경우에는 학사 정규 학위가 3년이라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짧아서 좋았는데 졸업하고 또 1년을 더 보내야 되니까 되게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좀 다르게 인식이 됩니다. IT, 공학, 회계학 요 분야들은 PY를 할 수가 있고요. 다른 분야는 PY라는 게 없어요. PY가 뭐냐면 이제 인턴 같은 건데 이 PY를 하고 나면 5점을 더 주니까요. 지금처럼 이제 점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5점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비교적 내가 돈만 내고 1년을 더 보내면 5점을 더 받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그 시점에 가 있는 학생한테는 큰 베니핏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이제 유학 후 이민을 도전하기 전에 있는 입장에서는 아니 그 PY라는 걸 또 돈 내고 공부 다 했는데 또 돈 내고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닙니다. 현실이 막상 닥치면 그 결국은 점수제 이민이 되고 안 되고는 5점 싸움이거든요. 자, 그럼 이 PY가 뭐냐? 자, 먼저 그 전에 ACS라고 하는 이 오스트레일리안 컴퓨터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기관이 이제 기술심사 기관인데 여기에는 어떤 대학, 어떤 학과를 나오면 우리가 어크리테이션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공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 여러분들 구글에 그냥 ACS 어크리티드 코스라고 치면 나와요. 그럼 이제 이 사이트가 나오면 각 대학 이름이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에디스 코엔 대학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럼 이제 에디스 코엔 대학의 사이언스 패컬티에 들어가면 바첼러 오브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전공이 있죠. 예, 준달롭이라고 하는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면 이게 어크리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뭐 옆에 연도는 있는데 이 연도는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년 5년마다 뭐 거의 뭐 갱신이 다 되니까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떤 대학에 어떤 과를 선정했다라고 하면 꼭 ACS에 들어가서 내가 선택한 이 대학의 이 학과가 어크리티드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할 필요는 있죠. 자, 그런데 이 ACS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PY에 대한 안내도 돼 있어요. 어떤 학교에 어떤 과정을 하면 우리가 그걸 PY로 인정해 줄게 라고 이렇게 또 공표가 돼 있거든요. 이 PY는 보통 1년인데 이제 졸업 이후죠. 그러니까 졸업 비자를 가지고 이 PY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한 4개월, 5개월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 학교 가서 한 5시간, 6시간 강의 듣는 거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에요. 보통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주말반에 들어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왜? 평일은 이제 졸업했으니까 일을 해야죠. 자기 전공 분야에 살려서 취업이 되면 너무 좋고요. 그게 어려울 때는 어쨌든 생활은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뭐 알바를 하게 되더라도 파트타임 잡을 하게 되더라도 이 PY는 보통 이제 같이 가져가는 편이고요. 그렇게 해서 한 5개월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인턴을 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급 인턴이라서 조금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좀 많긴 한데 5점을 더 받는다라는 걸 생각하면 충분히 그 값어치는 되거든요. 그만큼 그 5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5개월 정도 주 3일 정도 무급 인턴을 하는데 더러는요. 무급 인턴을 나가면 뭐 한 2, 3개월쯤 지나면요. 그 사업장에서 일정 부분 페이를 또 지급해 주는 경우도 꽤 되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 PY 1년을 마치고 나면요. 대부분 한 절반 이상은 그 회사에서 풀타임 잡 오퍼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IT를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나 연봉 한 7만 불을 받고 싶은데 라고 하는 기준에는 많이 못 미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학생 입장에서는 또 경력 점수 또 1년을 하면 또 경력 점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해볼만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PY랑 1년 경력이 이 오버랩 돼서 같이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PY는 초기 한 반년이 채 안 되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강의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가도 뭐
주에 3일 이상 그냥 내가 IT 회사를 내 스스로 찾았다 그러면, 유급 인턴을 찾았다 그러면, 네, 페이 받고 일하면서 주말반에 잠깐 가서 그 실무적인 강의 같은 건데, 그걸 케이스 스타디 같은 거예요. 네, 그걸 듣고, 그리고 또 후반부 주 3일 이상 인턴 나가는 거는 지금 이미 내가 내 스스로 페이드 잡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으면 너무 럭키한 케이스죠. 그럼 졸업하고 1년만 지나면 5점, 5점에서 10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 PY가 한 10,000불 정도 들거든요. 10,000불 정도 드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졸업비자라는 건 우리가 내가 공부한 지역에 따라서 2년이냐 3년이냐 뭐 혹은 4년까지도 줄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이 넉넉지 않거든요. 그 안에 내가 이제 점수를 끌어올려서 EY를 통한 인비테이션을 받아야 되잖아요. 영주권을 신청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 PY는 가급적이면요, 졸업하자마자 미리 준비해 놨다가 졸업하자마자 바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야 내가 PY까지 다 성립되고 기술심사까지 다 통과된 다음에도 내 졸업비자가 여유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제대로 된 취업 자리를 알아본다든지, 또 다른 점수를 더 끌어올려서 EY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자, IT 분야 개요를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자, 학사를 졸업하면 한 73% 정도 취업률. 그러니까 뭐 간호학이랑 별 차이 없어요. 예, 그러나 이제 유학생 입장에서는 졸업과 동시에 간호학은 졸업하고 RN 등록하고 대부분 이제 인비테이션을, EY를 통해서 인비테이션을 받을 여건이 좀 되는 편인데, 이 IT 분야는 좀 더 높은 점수를 요구하다 보니까 취업률은 낮지는 않은데 유학생 신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취업에 애를 먹는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석사는 취업률이 84%까지 좀 더 높고요. 예, 연봉도 나쁘지 않죠. 예, 연봉도 6만 불. 예, 석사를 하면 또 이 석사 학사 편차가 좀 큰 편이에요. 좀 특이할 만한 거는 뭐 이것도 공학처럼 유학생 비율이 굉장히 높은, 뭐 교육학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뭐 기껏해야 2%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유학생 비율이, 예, 이건 이제 학사 과정에 속해 있는 유학생이 전체 호주 대학에 비교해서 한 35%까지 되니까 꽤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선호도가 높은 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잘 아시죠? 뭐 프로그래밍 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고, 뭐 컴퓨터 순수 사이언스 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고요. 예, 시스템 분석, 뭐 보안, 뭐 약간 엔지니어링에 가까운 이런 분야도 나갈 수 있는데, 요것도 제가 분야가 IT 안에서 워낙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세부적으로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이걸 한번 보시면요, 네트워크 분야나 다타베이스 보안 분야, 그리고 뭐 비즈니스 분석, 요 분야가 뭐 연봉 수준은 비슷해요. 네, 이거는 이제 대졸 초임은 아니고요,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니까, 네, 1년 이게 주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만 불 가까이 평균이, 예, 굉장히 높죠. 물론 이제 이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뭐 그래도 한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 계속 종사한다 그러면 한 5년차, 6년차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그래도 한국의 어떤 IT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평균적으로는 훨씬 나은 여건일 거예요. 자, very strong, 예, future growth가 very strong으로 나와 있는 게 네트워크 분야랑, 예, 다타베이스랑, 예, 보안 분야가 아주 좀 전망이 최고로 밝은, 예, very strong이 제일 위에 거고요. 그 다음에 strong, 그 다음 moderate, 뭐 그 다음에 stable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예. 특이할 만한 거는, 네, 제일 아래쪽에 여학생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좀 많이 퍼센테이지가 높은 게, 예, 비즈니스 분석 분야랑, 예, 보안 분야, 다타베이스 분야가 조금 더 높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엔지니어에 조금 가까운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가 있고 또 프로그래밍이 있는데, 주목할 만한 건 잘 보십시오. 프로그래밍의 임플로이먼트 사이즈가 압도적으로 크죠. 예, 13만 5천 명. 네, 다른 앞에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제 앞에는 다 4만 명 선이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어떤 분야 다 합친 것만큼 이상으로 이 프로그래밍 분야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IT를 전공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적성에만 맞다 그러면 가능하면 프로그래밍 쪽을 선택하시는 게, 예, 취업에는 훨씬 더 좀 다양한 찬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또 퓨처 그로스도 very strong이죠. 네. 그리고 뭐 여학생들의 비율도 뭐 어느 정도는 다, 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IT 분야의 이제 취업률, 연봉, 각 대학별 랭킹들을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는 이제 그 The Good University Guide라고 하는 제가 늘 말씀드린 이 책입니다. 네, 이 책 안에 그 별이 5개부터 1개까지 이렇게 있는데 탑 5개, 탑 랭크를 받은 대학들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졸업 후 고용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취업률, ANU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울릉공 대학, 뉴잉글랜드 대학, 네. 그리고 퀸슬랜드 대학, UNSW 대학은 이제 대도시에 있는 시드니, 브리스번에 있는 대학이고요. 그리고 뭐 플린더스 대학까지 이렇게 쭉 상위에 랭크에 포진되어 있고요. 미디언 스타팅 셀러리라고 해서 이제 대졸 초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졸 초임의 그 딱 중간에 있는 중간치, 네. 찰스 더트 유니, CQ, 에디스 코엔, UNSW, ANU. UNSW는 워낙 이제 이 공학이나 IT 분야로 이제 강세인 대학이니까 좀 그렇다고 치고요. 뭐 시드니에 있습니다. 다른 대학들 다 보십시오. 대도시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대도시가, 물론 대도시가 IT 회사 훨씬 많죠. 그러나 IT를 공부하는 나와 경쟁하기에, 그러니까 나의 경쟁자는 같은 유학생이거든요. 우리 유학생 입장에서는. 예. 나랑 뭐 실력도 비슷하고, 뭐 학점도 비슷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인턴 경력도 비슷한 이런 입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호주 학생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 같은 경쟁자, 그러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는 나보다는 훨씬 더 조건이 나은 호주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내가 그만큼 설 자리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대도시가 일자리 많은 건 사실이지만 나에게 기회가 더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꼭 맞지 않습니다. 티칭 퀄리티가 좀 재미난데요. 이것도 보시면 네,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명문 대학이 꼭 티칭 퀄리티가 더 높게 평가되지는 않아요. 뉴잉글랜드 대학, 뭐 페더레이션 대학, CQU, 에디스 코엔 대학, 뭐 유니 SA, 남호주 대학이죠. 다 지방에 있는 뭐 커틴 대학은 뭐 퍼스지만 작은 도시는 아니지만요. 어쨌든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은 아니잖아요. 자, 그다음 한번 보시면 학생들 만족도 랭킹을 한번 볼게요. 학생 만족도를 보시면 역시 울릉공 대학, 플린더스 대학, 페더레이션 대학, 에디스 코엔 대학. 네. 그리피스 대학은 뭐 브리스번에도 있고 골드코스트도 있으니까요. 골드코스트는 이제 대도시가 아닌 걸로 분류가 되니까요. 아들레이드 대학. 지금 보면 이제 모나시 대학하고 UQ 정도만 대도시에 있는 대학이고요. 중소도시의 대학들이 학생 만족도 면에서도 결코 나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IT 분야의 패컬티 규모, 말씀드렸지만 그 대학에서 그 패컬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그 대학의 중점 학과라고 할까요? 좀 더 강세인 학과라고 볼 수 있잖아요. 보시면은 학부생, 그러니까 학사 과정에 정원이 2,000명이 넘는 대학이 모나시 대학, QUT 대학, RMIT 대학, 스윈번 대학, 울릉공 대학 이렇습니다. 요 대학들은 정원이 좀 높아요. 그러는 이제 우리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나중에 뭐 189든 190이든 영주권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중소도시까지 같이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될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역시 찰스 더트 대학, 디킨 대학은 질롱 캠퍼스라고 또 있거든요. 여기 5번에 있는 UTS 대학은 대도시 시드니에 있습니다. 제가 체크를 못했네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주 유학 후 이민에서 IT 분야를 선택한다 그러면요, 어떤 팁을 가지고 대학을 좀 선정해야 될까?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봤는데요. 회계학하고 마찬가지로 이 IT는 대표적인 프로라타 직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내가 인비테이션을 받기까지 내 기술 이민 점수표상에 내 점수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IT 분야를 종사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PY를 할 수 있는 직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졸업한 다음에 내 졸업 비자는 2년 3년밖에 안 되는데 졸업하고 일단은 먼저 학생들 일반적인 경우에 취업을 좀 알아봅니다. 왜? 내가 취업만 되면 또 취업 점수가 가미될 수 있고 또 취업 이민으로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졸업하면 취업을 먼저 알아봅니다. 알아보는데 영주권이 없는 상태로 취업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좀 핸디캡이 좀 있죠. 좀 그래도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좀 괜찮은 직장들, 큰 기업체나 이런 데는 나한테 기회가 오기가 좀 적잖아요. 그래서 취업을 알아보다가 한 6개월 남짓 지난 다음에 취업이 여의치 않구나. 그럼 일단 내가 PY라도 좀 해야지 라고 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PY 코스에 등록하면 이 PY라는 거는 어쨌든 주 1회 가서 강의를 듣는 거라 할지라도 물리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만 내가 5점이 생기고 비로소 기술심사가 통과되고 점수제 이민을 해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 졸업비자가 2년이면요. 앞에 6개월 까먹고 그럼 그제서야 PY를 시작하면 내가 PY를 다 마친 다음에 기술심사 통과하는데도 오늘 신청했다고 내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기술심사 통과까지 다 되는 그 시점이면 내 비자가 얼마 안 남게 돼요. 네, 그러면 그만큼 내가 시간이 쫓기게 되고 제대로 취업에 접근하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 IT를 하시는 분들은요, PY는 필수라고 생각하세요. 네. 졸업하고 취업이 되더라도요, 취업이 된 상태에서 경력 점수 1년도 쌓아가면서 PY도 같이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물론 유학생들 입장에서 이 PY가 10,000불 가까이 되니까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학교에 따라서 분납이 가능하거든요. 분기별로 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학교들은 월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납부도 이렇게 사유서를 좀 내고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그런 베니핏도 주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PY를 바로 시작하고요. 졸업과 동시에 시작하면서 취업이 됐다고 쳐요. 그럼 두 가지를 같이 가다가 내가 한 6개월쯤 일해보니까 진짜 이 회사에서 내가 앞으로 계속 일해 나가는 데는 문제 없겠다. 심지어는 뭐 취업비자로 연결되는 것도 전혀 문제 없겠다라고 하면 그때 PY를 내려놔도 되잖아요. 1년치 학비를 내가 한 번에 다 내고 지금 시작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PY는 무조건 졸업과 동시에 시작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대도시가 무조건 취업이 유리하지 않다라는 거, 지역 선정이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꼭 고려를 한번 하시고요. 적어도 종합대학이 있을 정도면 그곳에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산업시설들이나 뭐 어떤 이런 도시화된 공간이잖아요. 뭐 한국의 뭐 저기 읍내 같은 곳에 뭐 종합대학이 있지는 않은 것처럼 호주도 뭐 시골 지역에 대학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대학이 있으면 어느 정도 타운은 형성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역 선정이 취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세부 전공이 여러 개가 IT 분야 안에서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각각이 다 기술 심사 직종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직종이 다 다르게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가능하면 나에게 맞는 쪽을 선택하는 게 좋지만 프로그래밍 쪽이 조금 더 폭이 넓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국 호토바기가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IT를 공부한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저기 정말 작은 도시에서 공부하면 아무래도 IT 회사가 적을 테니까 그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요. 그리고 졸업 비자의 기간, 그 다음에 190의 찬스, 그 다음에 학업 점수 추가 5점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대도시 인근에 추가 5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전략적으로 좀 좋지 않겠냐라고 판단했고, 앞에 여러 가지 이제 랭킹을 감안했을 때 제가 볼 때는 ANU 대학이라든지 울릉공 대학이라든지 에디스 코엔 대학이라든지 플린더스 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좀 더 여러분들한테 장점이 많은 그런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학생 중에 일부가 ANU 대학에서 꽤 공부를 해요. 그럼 이제 하다 보면 이제 ANU가 아무래도 이제 그 워낙 공무원이 많이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뭐 국책기관들이 좀 많다 보니까 취업에 좀 많이 애를 먹긴 하더라고요. 취업 자리는 어느 정도 있는데 졸업과 동시에 영주권이 안 된 입장에서 이걸 접근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제약이 좀 따르죠. 그러나 또 캔버라는 캔버라만의 독특한 또 190 제도가 있으니까 분명히 또 그것도 또 장점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 몇몇 대학들은요, 지금 시점이긴 하지만 뭐 계속 뭐 학기별로 좀 바뀌긴 하지만 장학금 제도가 또 IT 분야에 꽤 있어요. 뭐 지금 현재로는 뭐 에디스 코엔, 퍼스에 있는 에디스 코엔 대학도 장학금이 주어지고, 캔버라에 있는 캔버라 대학이라고 하는 UC에도 장학금이 주어지고, ANU도 성적이 우수하면 장학금이 좀 주어지고요. 그리고 뭐 시드니에 있는 UTS 대학도 대도시이긴 하지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점이 좀 괜찮고 한다라고 하면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그 학교에서 장학금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고 가능 여부를 또 조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IT 분야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접근해야 될지를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